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드라마 서초동에 나오는 변호사 체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주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주가 변호사를 하면 어떨까요? 어떤 변호사가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 이야기, 사주라떼입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챙겨보는 드라마가 두 작품이 있는데요. 우연히도 주제가 겹치네요. 변호사가 주인공인 서초동과 에스콰이어를 주말마다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매우 현실적인 드라마 서초동을 저는 특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종영했겠네요. 시즌 제로 가면 좋겠다는 소망이 살짝 있었는데요. 해피엔딩으로 급 마무리가 돼서 아쉬워요.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는 볼수록 인물과 사건에 몰입하게 되고 주변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제 생각은 결국 기승전 사주로 이어집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면서도 이런 상황은 사주로는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은 드라마 서초동에 나오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사주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드라마 서초동에 나오는 어쏘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정말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꼭 도와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이 주인공이죠. 물론 이런 등장인물들의 성향은 드라마적인 설정이어서 현실 세계엔 이런 변호사가 없다고 이 드라마의 작가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직 변호사인 작가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측은지심이 깊은 캐릭터로 설정했다는 건 작가도 그런 법조인을 꿈꾼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드라마 서초동에는 어쏘 변호사 5인방이 나오는데요. 맨날 같이 모여서 콩나물국밥과 같은 소박한 점심을 함께하는 친구들이죠. 어쏘 변호사 5인방 중 가장 측은지심이 깊은 변호사는 조창원 변호사이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사건을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학폭 피해 학생이 가해자가 된 사건을 변론하는 부분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조변의 사건들은 뭔가 자꾸 뒤집어지고 입장이 뒤바뀌는 사건이죠. 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조변이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는다는 게 가장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네요. 조변의 가장 큰 뒤집기는 이거였죠. 마지막 한 방이었네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또 배문정 변호사가 떡볶이집 사장님 사건을 해결하는 에피소드도 정말 흥미로웠죠. 비법 소스의 떡볶이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사건이었는데 그 레시피를 믿었던 직원이 훔치고 따로 매장을 오픈해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사건이었죠.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배신이나 레시피 같은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사주에 관살이 약한 경우는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약해지는 운에 있거나 또는 본래 사주 구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운에는 레시피처럼 영업 비밀이 유출돼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짠돌이 하상기 변호사의 에피소드는 본인처럼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립 청년의 부동산 사기 사건을 해결해주는 내용이었죠. 특히 사건 해결 후 평소 돈을 엄청 아끼는 짠돌이 하상기 변호사가 의뢰인이었던 자립 청년에게 등심을 구워주는 장면은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고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안주영 변호사와 강희지 변호사의 에피소드는 생략입니다. 드라마 서초동에 나오는 변호사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직업이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슈퍼맨처럼 막 나서서 도우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특징의 사주는 바로 월간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사주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상관이라는 사주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주라면 내가 뭔가를 나서서 하기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활동성이 좋은 편이에요. 배문정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얘기하는 사내 변호사의 업무 특징을 들어보면 외근도 없고 매번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루틴하게 일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요. 아니요, 연락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속무일 좋아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재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매번 새로운 사건 맡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관을 쓰는 분들이 정확하게 싫어하는 루틴한 업무 스타일이에요. 그것의 딱 반대가 상관을 직업적으로 쓰는 분들의 특징인 거고요. 이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이라면 직업적으로 활동성이나 변화가 많은 업무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까지 따스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월간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는다면 그 상관이라는 글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 중에 월간 상관이 있는 분들은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사주에 월간이라는 자리에 상관이 있는 분이 만약 변호사라는 직업이라면 드라마 서초동에 나오는 어쏘 변호사들처럼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을 진심으로 변론하려고 한다는 거죠. 월간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정말 돕고 싶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월간 상관이 있는 분들 중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분들로 유명한 분은 국민 MC 유재석과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계십니다. 특히 박준영 변호사님은 진짜 변호사죠. 이분의 생년월일의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저는 원래 유명인들의 공개된 생년월일은 그닥 신뢰하지 않지만 이분은 사주와 업적이 너무 결이 같아서 참고 사주로 영상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내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등 여러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한 사건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경력이 있죠. 박준영 변호사님은 사주 구조만 봐도 많은 분들을 구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본인이 엄청 힘들어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 거절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담 제조기 윤우님, 유재석님도 월간에 상관을 두고 있는 사주입니다. 어려운 후배를 도와주시는 특기가 있으시죠? 장동민님과의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누군가는 유재석 정도면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상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사주에 태어난 시 또는 일지에 있는 상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태어난 시주와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예술적인 기질로 나타날 확률이 크거든요. 긍정적이면 예술적인 기질이고 부정적이면 내 멋대로 행동하려는 욕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이지만 사주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있는 상관이라는 한 글자로 사주의 모든 것이냐 해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에 무리는 있거든요. 사주의 8글자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사주 명리학에서는 상관을 흉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상관이 실제로 나쁘게 작용하는 사례도 많고요. 상관이라는 글자가 나쁘게 쓰이는 경우와 나쁘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굳이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오늘은 이렇게 좋은 상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의 사주에서 작용하는 상관은 욱하는 성격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일에 팔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또 남일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손해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일에 나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변호사를 개업하게 만든 그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분이 하신 한마디는 정말 찐 상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일 거예요. 박만수님 땅도 아니라면서요. 득이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너는 득되는 일만 하고 살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고생했어. 오늘은 드라마 서초동을 통해서 상관이 있는 사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